A씨가 30분 동안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A씨는 당황했죠. 분명히 자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B씨는 달랐습니다. 5분 만에 핵심을 전달했고 모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팀장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네요 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말은 많이 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상대방과 계속 엇갈리고 결국 소통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죠. 통계를 보면 직장인의 86%가 업무상 소통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73%는 자신이 말은 잘하는데 소통은 잘 안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완벽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호화코문, 듣기를 좋아하고 묻기를 좋아하라. 오늘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회의에서, 보고에서, 일상 대화에서 확실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통을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착각이에요. 우리는 정보를 많이 전달하면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의에서 파워포인트에 글자를 가득 채우고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공자 시대에는 종이도 귀했고 글자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그래서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했죠. 논어를 보면 공자의 말씀들이 놀랍도록 간결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오히려 많이 말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일방향 소통의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마치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송신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회의를 녹음해서 분석해보면 80%의 시간을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이게 소통일까요? 세 번째 실패 원인은 감정 무시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내용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꼰대 같다는 반응만 돌아올 뿐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같은 조언도 고마운 격려가 되죠. 공자가 제시한 소통의 핵심은 호화코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배우기를 좋아하고 묻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소통은 듣기와 묻기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지자는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묻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묻느냐예요. 공자식 듣기의 첫 번째 원칙은 전심전력입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대화할 때 항상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비판적 듣기가 아닌 이해적 듣기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건 틀렸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라고 속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어떤 경험이나 배경이 있을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공자식 묻기의 핵심은
상대방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또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라고 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소통 레벨을 한 단계 올리는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죠. 첫째,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소통에 대한 소통을 의미해요.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의가 산만해질 때, 잠깐, 지금 우리가 너무 여러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정리해서 논의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있나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라고 중간에 체크하는 것도 메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둘째, 감정, 인식과 표현. 공자는 지자는 자신의 감정을 안다고 했어요. 소통을 잘하려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정리가 안 되네요. 잠시 시간을 주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셋째, 침묵의 활용. 공자는 침묵도 말의 일부라고 했어요. 적절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최소 5초는 기다리세요. 상대방이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질문을 하거나 자신이 먼저 대답하지 마세요. 또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조언보다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일상 대화에서의 연습.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확인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또한 하루에 최소 5번은 진심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보세요. 오늘 기분 어때? 와 같은 형식적인 질문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처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둘째, 듣기 일지 작성. 매일 밤 오늘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되돌아보며 기록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들었는가? 상대방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 나는 적절한 질문을 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소통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피드백 요청하기. 용기를 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해보세요. 나와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이야? 또는 내가 말할 때와 들을 때 중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워?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소통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 과정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공자의 호화코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업무 효율성의 극적인 향상. 소통이 원활해지면 오해와 실수가 줄어들고 회의 시간과 재작업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소통 교육을 받은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업무 성과가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질적 변화. 듣기와 묻기를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리더십의 자연스러운 발현. 진정한 리더는 명령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이죠. 공자 또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이 훈련법을 당장 실천해 보세요. 회사에서 동료와 대화할 때 충분히 듣고 내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거네 라고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발표를 경청하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소통 능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을 담아 묻고 답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